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요. 최근 반도체 업계를 정말 뜨겁게 달군 소식이죠. 바로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입니다. AI 칩하면 엔비디아인데 그 엔비디아가 전통의 CPU 강자 인텔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큰 뉴스죠.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분석 자료들 보니까 와, 이 소식 하나에 정말 다양한 해석이랑 전망이 막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단순 투자가 아니니까요. 핵심은 그거죠.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한 4% 정도? 금액으로 치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 그 정도 사들이고 앞으로 차세대 PC랑 데이터 센터형 칩을 같이 만들기로 했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그 기술력을 합치는 전략적 제휴라는 점에서 파장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인텔의 그 CPU 설계 능력하고 엔비디아의 GPU 강점이 결합된 정말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신호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빅딜의 진짜 배경은 뭘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한다는 건지, 시장 반응은 어땠고, 경쟁사들은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을 좀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그 배경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왜 하필 지금 인텔에 투자를 했을까요? 사실 인텔이 좀 최근 몇 년간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맞아요. 그 AMD와의 경쟁에서도 좀 밀리고 있었고 또 야심차게 시작했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도 이게 좀처럼 성과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네, 파운드리가 좀 부진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확 반전시킬 계기가 정말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엔비디아 투자 바로 직전에 이미 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지난달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서 인텔 지분 10%를 샀고요.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한 20억 달러 투자해서 2% 지분을 확보했거든요. 와, 정부랑 소프트뱅크까지.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엔비디아까지 주요 주주로 딱 들어오면서 인텔로서는 정말 절실했던 자금 확보는 물론이고 기술 협력을 위한 아주 든든한 우군까지 얻게 된 셈이죠. 야, 인텔에게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겠네요. 그럼 반대로 엔비디아는 어떤 계산이 있었을까요? 이미 AI 가속기 시장은 뭐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굳이 인텔하고 손잡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 바로 그 점이 이번 협력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주력인 GPU, 그 그래픽 처리 장치가 AI 연산에 필수적이긴 한데 이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고 명령을 내리는 기본적인 두뇌 역할, 그러니까 CPU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CPU가 있어야죠. 특히 이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걸 구축하려면 고성능 CPU와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텔의 오랜 강점인 그 X86 아키텍처 기반 CPU가 엔비디아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더 안정적이면서 강력한 AI 인프라를 함께 만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GPU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을 인텔 CPU로 채워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거네요. PC 쪽 협력 내용도 좀 흥미롭던데요. 네, PC 시장 쪽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그 강력한 그래픽 기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RTX GPU 칩렛, 그 작은 칩 조각들을 레고처럼 이렇게 조합하는 기술인데요. 아, 칩렛 기술? 네, 이 칩렛 기술을 인텔의 차세대 CPU랑 합쳐서 시스템 온 칩, SoC 형태로 만들기로 했어요. SoC요? 네, 이 SoC라는 게 CPU, GPU 같은 여러 핵심 기능을 칩 하나에 다 통합한 건데 이렇게 만들면 그래픽 성능이 훨씬 뛰어난 PC용 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인텔로서는 사실 CPU 성능만으로는 AMD랑 차별화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엔비디아의 그 막강한 그래픽 파워를 빌려서 PC 시장 경쟁력을 다시 확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양쪽의 이해관계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협력이네요. 그렇죠. 그 두 회사 CEO들 발언에서도 그런 자신감이 좀 느껴졌어요. 젠스 황 엔비디아 CEO는 뭐 역사적 협력이다, 두 세계적 플랫폼의 융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고요. 네, 리프탄 인텔 CEO도 엔비디아의 신뢰에 감사한다면서 인텔의 혁신 의지를 막 강조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점이 있어요. 네.
이 협력이 단순히 그냥 두 회사 간의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죠? 바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더 큰 지정학적 맥락하고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군요. 백악관에서는 민간 차원의 투자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글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이런 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건 사실상 인텔을 중심으로 미국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첨단 AI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자국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과도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말 거대한 판이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발표 직후 시장 반응을 보면 그 파급력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요. 장중에는 거의 30% 가까이 폭등했다는 건 진짜 놀라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올랐고요. 네, 시장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배만의 TSMC인데요. TSMC,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파운드리 때문입니다. 위탁 생산료.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가장 성능 좋은 최첨단 칩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TSMC에 맡겨왔거든요.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패빌스, 공장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텔하고 손을 딱 잡으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가 생산 물량의 일부를 인텔 파운드리에 맡길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반대로 TSMC로서는 최대 고객 중 하나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물론 이번 발표에 파운드리 계약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은 이렇게 흔들린 거죠. 이야, TSMC 입장에선 정말 신경 쓰이는 소식이겠네요. 그럼 또 다른 경쟁사 AMD는 어떤가요? PC 시장하고 데이터 센터 시장, 이 양쪽에서 아주 강력한 엔비디아 인텔 연합군을 딱 만나게 된 거네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AMD 미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점이 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AMD에게는 악재죠. 그렇죠. CPU 시장에서는 더 강해진 인텔이랑 싸워야 하고 GPU 시장에서는 여전히 막강한 엔비디아랑 경쟁해야 하니까요. 이 두 거인이 손을 잡았으니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월가 분석가들이나 여러 보고서들을 보면 꼭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떤 근거들이죠? 우선 가격 경쟁력입니다. AMD 칩은 여전히 엔비디아 칩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모든 사용자가 최고 사양 엔비디아 칩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칩의 그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오히려 AMD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공급 문제. 네. 그리고 인텔 자체의 문제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첨단 공정 수요를 안정시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AMD에게는 좀 숨쉴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인텔이 과연 약속한 만큼 빠르게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것도 변수다 이거네요. AI 추론이나 엣지 컴퓨팅 분야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AI 기술은 크게 보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트레이닝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인퍼런싱으로 나뉘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이 트레이닝 분야에서는 거의 압도적이지만 추론 분야에서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엣지 컴퓨팅? 네, 이건 데이터를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사용자와 가까운 기계 자체에서 바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곳에 쓰이는 거죠. 아,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AI 연산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엣지 디바이스들은 주로 CPU 기반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전력 소모도 적어야 하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항상 최적의 솔루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AMD가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칩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력이 단기적으로 AMD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뭐 엔비디아 더하기 인텔은 AMD 위기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 사업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국내 산업계에서도 이번 뉴스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인텔 파운드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와, 그 파장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네. TSMC에게는 거의 치명타가 될 수 있고요.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인텔로 일부 물량을 옮긴다면 삼성전자가 그 빈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히 기업 간의 거래를 넘어서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아, 공급망 재편. 네.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미국은 핵심 기술하고 생산 시설을 자국 내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꽉 묶어두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인텔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파운드리 경쟁력을 회복한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어떤 지정학적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말 기술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의 어떤 전략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는 양상이네요. 결국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인텔이 정말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느냐. 정확합니다. 딱 그겁니다. 인텔이 과연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엔비디아 같은 아주 까다로운 빅테크 고객의 요구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첨단 공정 기술과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네, 만약 인텔이 성공한다면 TSMC와 삼성전자는 정말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만약 실패한다면 현지 구도가 유지되거나 혹은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질 겁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라는 이 빅딜을 중심으로 그 배경부터 구체적인 내용, 또 시장과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 던지는 의미까지 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AI 최강자랑 CPU 거인의 만남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강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구도 재편이라는 정말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특히 단기적인 파운드리 계약 여부와는 별개로 봐야 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텔이 엔비디아의 그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 TSMC와 삼성전자에게 미칠 잠재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정말 발빠른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내용들이 당신이 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이번 엔비디아와 인텔의 연합이요.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드는 걸 넘어서 혹시 AI가 우리가 매일 쓰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나 다른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통합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시 말해서 AI가 어떤 전문가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일상적인 컴퓨팅 환경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AI의 범용화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 시대를 앞당기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는데 좀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